여러분들 구글 콜앱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 콜앱, 새로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머신러닝 16번이라고 하고요. 파일 이름은 ANN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ANN이라고 한 거는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파일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파일 만들어주신 분들은 콜랩하고 연결 먼저 할게요. 연결 먼저 하고, 그 연결 상태를 잠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램하고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시스템의 램이 몇 기가바이트짜리인지가 나오고요. 디스크가 몇 기가바이트짜리인지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콜앱에서 임대를 한 가상 머신,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리소스고요. 여기에 CPU 정보나 GPU에 관련된 정보가 없죠. 그죠? GPU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결한 콜앱은 그냥 CPU만 사용을 하는, GPU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신경망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 런타임을 조금 변경을 해서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GPU를 사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요렇게만 할당받은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우선 numPy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numpy, s, np 이렇게 하고요. 판다스 클래스나 함수를 직접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 시각화는 필요할 수도 있어서 matplotlib pyplot import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 가지고 올 거냐면 엠리스트를 궁극적으로는 그 이미지 분류를 해볼 건데 그 이미지는 일단은 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아이리스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자, from scikit-learn. 네. scikit-learn의 그냥 데이터셋 자체를 가지고 올게요. import 데이터셋, 데이터셋 모듈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from scikit-learn의 선형 모델. 선형 모델하고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을 저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선형 모델 중에서 SGD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도 해보도록 할게요. scikit-learn model selection에서 cross validate. 그다음에 train test split. 필연색, 검정색 나누는 거 있었죠? 네, 필연색, 검정색 나누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cikit-learn 평가 지표, 매트릭스 중에서 우리 정확도만 가지고 올게요. accuracy score 이것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하고요. 나중에 인공신경망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탄서플로우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케라스라고 하는 모듈 이용할 거예요. 패키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임포트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요.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인공신경망이 아닌 경우, SGD 클래시파이인 경우를 먼저 보고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인공신경망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셋 먼저 가져올게요. 자, 데이터하고요. 데이터와 타겟을 가지고 올 건데, 데이터하고 타겟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아까 사이클런에 데이터 세트 있었죠. 여기에 load, I, receive가 있어요. load, I, receive. 여기 보시면 return x, y가 false로 돼 있고요. as framed fals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값이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 아니니까 numpy 배열로 준다는 얘기고요. x, y를 따로 주지 않아요. 따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번치로 리턴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를 return x, y를 true로 바꿔주시면 그 데이터와 타겟을 따로따로 우리가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특성 배열과 Y 그를 따로 우리가 받을 수가 두 개를 리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와 타겟은 둘 다 배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numpy 배열이에요. numpy 배열이고 shape 150개 샘플 기억나시죠? 150개 샘플이고 그 다음에 특성 몇 개? 4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꽃잎, 길이, 너비, 꽃받침, 길이, 너비 이렇게 익숙하시죠? 아이리스는 우리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겟 한번 보시면은요. 타겟은 0,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냥 여기 아이리스는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숫자로 타겟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열인지 아닌지는 D타입으로 확인 가능해요. 인트라고 돼 있죠. 인트라고 돼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만 그 섞여 있지가 않아요. 그죠? 앞에 있는 50개가 세토사, 중간에 있는 50개가 벌시컬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50개가 버지니까 이렇게 딱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것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거는,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이진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진 분류가 이해하기가 찾아야 되는 개수들도 적고, 그죠? 예, 일단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이진 분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해보면 이진 분류를 하고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를 할 거고요. 이진 분류에서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걸로 세토사 그러니까 0과 0이 아닌 걸로 0과 여기서 0은 세토사예요. 그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0과 0이 아닌 클래스 0이 아닌 것들은 여기서는 벌스 컬러 벌스 그 다음에 버지니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0과 0이 아닌 클래스 분류 문제로 저희가 문제를 조금 축소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특성도 좀 줄일게요. 특성도 4개의 특성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네 개의 특성을 다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특성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 SGD 확률적 경사각형법 분류에서 그 개수들 아까 전 시간에 개수 얘기했었잖아요. 784개의 개수가 나오고 154개의 개수가 나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특성을 네 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두 개만 사용을 해보고요. 네. 이거는 이진분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클래스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게 이진분류고,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두 개의 특성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데이터와 타겟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X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50개를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0부터 끝까지. 150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근데 특성은 앞에서 두 개만. 이거 슬라이싱이죠. 넘파이 배열의 슬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에서 행은, 행은 모두 선택하고요. 열은 첫 두 개, 두 개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의 특성만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특성만 이용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쉐입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되죠? 네. 150개의 샘플과 150개의 샘플과 그리고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 배열로 만들었어요. 특성 배열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진 분류죠. 0이냐, 0이 아니냐. 0이냐, 0이 아니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y를 타겟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타겟이 0과 같으냐로 할게요. 0과 같으면 true, 0과 같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y에 저장되는 거는 뭐예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앞에 50개는 true가 저장이 되고, 앞에 50개는 true가 저장이 되고, 뒤쪽에 있는 100개는 false가 저장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근데 우리가 분류를 할 때 true, false로 분류를 하는 것보다는 0, 1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이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인트로 바꾸게 되면 true는 뭘로 바뀔까요? true는 1, false는 0 그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음. 근데 어, 그것보다는 앞에 있는 true들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트릭이긴 한데 자, 여기를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고 바꾸면 앞에 있는 50개가 false죠. 앞에 있는 50개가 false고 뒤쪽에 있는 100개가 true죠. 그리고 이거를 as type 변경해 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as type 거기다 int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false는 0으로 바뀔 거고요. true는 1로 바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y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한 거는 0은 0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0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1과, 1과 2는 뭘로? 1과 2는 1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되셨습니까? 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넘파이에 무슨 함수 있어요? 왜요? 넘파이 웨어 함수 기억나세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같으냐 다르냐 비교해서 true가 1, false가 0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false는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true는 1로 바꾸고 그걸 이용해서 0은 0을 그대로 놔두고요. 1과 2는 1로만 바꿔준 그런 변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준비가 됐냐면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한 특성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 분류에서 사용할 레이블이 준비가 됐습니다. 레이블이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요. 어, 그 다음 단계로 SGD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해볼 거예요. 데이터가 그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그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변수 이름은 SGD라고 할게. SGD라고 하고요. SGD classifi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스 함수만 조금 바꿔줄게요. 로스 함수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로그 로스로 바꿔주세요. 로그 로스. 이거는 손실함수의 종류를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어,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의 종류, 규제의 종류죠. 그 다음에 규제의 크기, 그 다음에 L1 규제와 L2 규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할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and jobs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CPU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and jobs는 마이너스 1. 만약에 듀얼 코어면 듀얼 코어를 다 이용을 하고요. 예, 뭐 쿼드 코어, 옥타 코어면 그 옥타 코어를 다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결과가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려면 그 난수의 시드가 같아야 되겠죠. 랜덤 스테이트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 맥스 이터레이션이 1000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것도 조금 바꿀게요. 요거는 요 앞에다가 넣을게요. 맥스 이터를 10번만 수행하도록 할게요. 10번만. 이거는 반복하는 횟수예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수행하는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훈련 시간이 길어지고요. 얘가 작아지면 훈련 시간이 적어져요. 근데 얘가 작아지게 되면 그 SGD가 찾는 개수들이 수렴하는 솔루션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한 거냐면 떤 객체를 생성한 거냐면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예,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하강법 분류 모델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맥스 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맥스 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에포크 횟수, 에포크인가? 네.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횟수. 최대 반복 횟수를 어, 경사하강법을 몇 번 수행하느냐예요. 경사하강법을 몇 번 수행하느냐. 최대 반복 횟수를 10회로 설정을 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 경사하강법 기억나세요? 경사하강법은 여기 있는 최소값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었었잖아요. 그죠? 경사하강법은 이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일,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랜덤하게 한 점을 잡고, 랜덤하게 한 점을 잡고, 거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그러니까 기울기 방향으로, 그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이 내려가는 방향이죠.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접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는 내려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점을 약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려오는 거를 몇 번 내려올 거냐? 내려오는 거를 몇 번 내려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거를 그 최대 몇 번까지 진행을 할 거냐예요. 최대 몇 번까지 진행을 할 거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세 번, 네 번 만에 여기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이렇게 하면서 10번 만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몇 번 만에 여기에 도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기본값은 1000번이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 최대 반복 횟수가 1000번이더라도 이 최소값 근방에 왔을 때는 자동으로 멈추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 최소값 근방에 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소값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니까? 기울기는 0이니까. 그죠?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울기가 0인 부분에 도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를 지정해 놓고 최대 반복 횟수까지 갔을 때의 위치를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최대 반복 횟수 가기 전에 이 반복 횟수를 가기 전에 기울기가 0인 부분을 만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네. 모델을 생성을 했고 우리는 X하고 Y가 있죠. 네. X, Y. 그러니까 특성 배열하고 타겟 배열이 있죠.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SGD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돼요. 모델을 훈련시킨 거죠. SGD 모델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SGD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얘기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굉장히 변수의 개수도 작고, 그다음에 샘플의 개수도 작기 때문에, 피처의 개수도 작고, 샘플의 개수도 작기 때문에 SGD 클래시파이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다? 절편, 인터셉트와 절편과
개수들, 코에피션트.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절편과 코에피션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 이 fit이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fit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우리 전 시간에도 봤었죠. 인터셉트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터셉트가 하나가 나왔고요. 인터셉트가 하나가 나왔고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얘를 W0라고 할게요. 첫 번째 숫자를 W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숫자를 W2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1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W0 더하기 시그마 X, I, W, I. I는 1부터 2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뭐 시그마가 있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이런 식을 찾은 거죠. 이런 식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SGD가 fit을 한다는 과정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이런 개수를 찾은 거예요. 누구의 최소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의 최소가. 그게 로그로스. 로지스틱 손실 함수라는 거를 최소값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로지스틱 손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 최소값. 그죠? 어. 그래서 그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1차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 fit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편은 상수항은 당연히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상수항은 당연히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고, 코이피션트가 두 개인 이유는, 자, 우리 훈련시킬 때 여기 X. X는 우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그죠? 샘플 전부 몇 개? 샘플 전부 150개. 그리고 변수는, 피처는 X1, X2. 두 개 있었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리스 꽃을 보고서 얘가 0인지 1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뭘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 두 개의 변수.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클래스가 0이냐, 클래스가 1이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임의의 다른 아이리스 꽃도 마찬가지예요. X1이라고 하는 변수와 X2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클래스가 0이냐, 클래스가 1이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변수 앞에 뭘 붙인 거예요? 개수를 붙인 거예요. 이 1차식을, 이 1차식을 어디에다 넣는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라고 할까요? 분의 1.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거든요. 이해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여기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손실 함수를 최소로 주는 절편과 그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 아,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인터셉트와 개수. 그러니까 그 예측한 확률이 가능하면 잘 맞도록.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예측이 잘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서 0이냐 1이냐 이 확률을 계산했을 때 걔네들이 가능하면 많은 샘플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찾은 거다.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들을 찾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셋. 이걸 먼저 볼까요? 훈련셋 예측 값이 아니라 예측 확률을 한번 볼게요. 예측 확률. 지금 우리가 훈련셋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냥 아, 나누지 않고 시작을 했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쵸? 예, 검증을 못하게 생겼네요. 근데 일단은 점심시간도 가까워졌고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고치고요. 일단은 이걸 가지고 그냥 할게요. 예측 확률은 예측 확률은요. 훈련이 끝난 SGD에서 프리딕트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리딕트 이거는 예측값만 주는 거예요. 예측값만 주는 거고 PROBA가 있죠. 이게 probability 확률이란 뜻이에요. 얘를 사용하시면 여기에는 뭘 주면 된다 그랬어요? X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X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X를 주면 된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어, Y PROB 이렇게 할까요? 예측 확률 예측 확률 자,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일부만 출력을 해볼게요. Y PROB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지워버렸는데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이런 식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W0 더하기 그 모든 변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 이거를 찾는 거라 그랬죠. 뭐 1부터 2까지가 될 수도 있고 특성이 4개가 있으면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고요. 얘를 어디에다 넣으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분의 1에다 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예측 확률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0이 될 확률. 이- 그러면 1 빼기 0, 1 빼기 p는 이게 음성이 될 확률인 거예요. 그죠? 얘가 양성일 확률. 0을 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얘가 음성일 확률. 음성은 1로 보는 거예요. 양성을 0, 음성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p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성일 확률이 이렇게 되면 음성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하는 일이고, 얼마나 맞췄나 볼까요? 얼마나 맞췄는지를 보면,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PRED. 이거는 예측값이에요. 예측값이고, SGD.predict. 이 predict가 하는 일이 뭐냐면, predict가 하는 일은 두 개,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으면 한쪽의 확률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한쪽의 확률이 계산이 되면 다른 쪽의 확률은 1 빼기 그 확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 두 개의 확률 중에서 큰 거, 두 개의 확률들 중에서 큰 쪽으로 예측값을 내놓는 게 이게 예측값인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이 전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아마도 150개가 나오겠죠. 어, 여기서도 전부 출력하지는 말고 5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전부 다 0이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이거 1.0이죠, 1.0.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0.99, 1.0, 1.0, 1.0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이에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0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에큐리시 계산할 수 있죠. 에큐리시 스코어는 y, 트레인 안 나눴죠. y밖에 없죠. y랑 y 예측값을 가지고서 계산할 수가 있죠. 몇 퍼센트? 99.3%. 그래도 틀린 거는 있는 거예요. 몇 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네. 신경망에 대한 얘기는 못했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을 더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조금 다시 한번 그 간단한 데이터로 만들어 봤고, 음, 피처가 2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변수가 2개밖에 없는, 그리고 이진 분류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SGD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신경망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SGD가 해주는 역할을 이해를 하시면은요. 신경망이 하는 역할도 이해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